두 번째는 공유지 연명부인데 앞 시간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는 따로 서식은 133페이지 보시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등록 사항에 여러분 나머지는 아까 토지대장 할 때 설명드린 거고 그죠? 133페이지고 등록사항 쭉 가다가 위에 5번 보세요. 소유권 뭐다 여러분? 지분. 지분이라는 거는 민법 시간부터 공동 소유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항상 시험장 가셔도 박정수의 오인입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일 때는 이 6명이 뭐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만약에 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6분의 1씩 똑같이 그죠? 6명이 6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요게 소유권 지분이에요. 이걸 등록을 한다는 것만 오늘 알고 계시고 대지권 등록부 보세요 여러분 5번에. 자 의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명이 여러가지 상가도 구분 건물이 많지만 아파트를 전유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사는 몇 호라는 그 부분이 전유 부분이에요.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갖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이 대지권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면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것이 대지권 등록부인데 거기다가 뭐 이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이 책으로는 여러분 대지권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162페이지라고 써놓으시고 162페이지로 갑니다. 대지권인데 여러분 보세요. 162페이지 우리 교재입니다. 요 교재. 이거 나중에 본교재가 나오면 이 교재는 거의 안 보니까 본교재 안에도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기 등기부, 이게 지금 등기부예요. 아파트 등기부인데 여기 안에 대지권이라는 게 나와요. 앞쪽으로 넘기시면 161페이지 먼저 보세요. 등기부는 우리 오늘 지적과 등기를 배우는데 그죠? 아직 뭐 오늘 첫날이고 해서 또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등기부는 일단 표제부가 있고 여러분 그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하고 뭐가 있다? 얼구. 이건 뭐 토지든 건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럼 자 등기부 구성이 여러분 표제부에는 보세요. 이게 토지인데 표제부에는 토지가 표시됩니다. 거기 보세요. 토지 표시해 놓고 표시번호 1번, 접수된 날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걸 적습니다.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우리 지적할 때도 다 했고 그죠? 등기 원인 안에는 나중에 이런 거 합니다. 등기 그 빈칸인데 만약에 그죠? 이 토지가 보세요. 이 토지가 이제 분할되면 분할 있죠. 아까 우리 했죠. 분할되면 분할됐다고 적고요. 거기다가 토지 등기 원인 안에 거기다가 토지 분할 써놓고 분할된 내용에 따라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 변경 등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등기부를 보면서 궁금한 거는 중개하러 가셔도 똑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표제부 위에 보세요. 표제부 위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번지라고 찍어져 나옵니다. 등기부 떼면요. 소재 지번이 그 위에 찍고 고유번호 보세요. 여기 고유번호는요. 여기 있는 고유번호는 아까 우리가 했던 지적법에 있던 고유번호가 또 틀려요. 이건 알 필요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유번호가 거기 찍어져 있습니다. 그죠? 1301, 1996, 293690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묻는 겁니다. 이 중개하러 가보시면 여러분 중개 의뢰인들이 쓸데없는 거 많이 물어요. 등기부 보여주면요. 고유번호가 뭐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그래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소에 앉아있어 보면요 참 여러 사람 들어옵니다.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죠? 네, 뭘 물으러 오기도 하고 이분도 많이 오셔요.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아멘. 그러면 가셔요. 그죠? 또 교회에서도 와요. 여호와의 정인도 오시고. 교회에서도 오잖아요. 뭐 팜플렛 같은 거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럼 휴지 하나 갖고 오는 건 다행이에요. 그죠? 물티슈 하나 이렇게 놓고 교회 거 놓고. 여호와의 정인도 와요. 파수꾼 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절에 나갑니다. 아, 나미아비 타불.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고유번호가 뭐냐? 이게 물으면, 그죠? 이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전산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산 등기부입니다. 과거에는 아시죠? 그 종이 이런 장부식으로 되어 있던 복사해 주던 것을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등기부 이거 뗄 때 토지 대장 이런 것도 여러분 전부 전산화 뗍니다. 전산화해서 떼고 대도시 가면 그럼 진주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진주도 어디 동사무소 앞에는 무인 자동 발급기 있죠. 그것도 떼고 그 부산 같으면 지하철역에서도 무인 자동 발급기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사상역 가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전산화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무인 발급기로 다 발급받고 하죠. 직접 안 가도. 그죠? 그때 이제 전산화 시킨 순서 그겁니다. 이게 등기소에서 부여한 순서는 이 고유번호가 그러면 자 이것도 참 문제죠. 여러분 이 고유번호가 등기부에 있는 고유번호하고 토지 대장에 있는 고유번호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 그것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입니다, 여러분. 갑구에는 거기 써놨죠. 갑구 써놓고 우측에 뭐라고 썼습니까? 뭘 등기한다? 소유권.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1번에 맨 먼저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접수란에 접수된 날짜와 13,579호는 접수번호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접수번호를 적어요. 원인은 빈칸이죠. 없다라고 쓰십시오. 없다. 항상 원인이.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빈칸입니다. 빈칸이고. 소유자 강호균인데, 원래 주민번호 있죠? 뒷번호는 공개 안 합니다. 땡땡땡땡으로 나옵니다. 그건 실무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창영이한테.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원인은 이제 거기부터는 2005년 2월 8일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오창영이라고 소유자가.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여러분.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군지를 적는데, 여기 이제 소유자가, 이거 듣기만 하세요. 여기 이제 소유자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하고 나서 이 토지 대장을 갖고 있는, 이 토지면 토지 대장을 갖고 있는 시군구청으로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소유자가 바뀐 이 강호균이에서 오창영이로 바뀐 거를 여기 토지 대장이나 아까 제가 소유자 뭐 한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구 보십시오. 이거 이제 여러분 민법부터 먼저 배우고 와야 됩니다. 우리 등기는 민법의 연장입니다. 민법의 연장. 얼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 있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민법에서는 이제 무슨 제한 물권. 거기 1번에 건저당이 들어왔고 2번에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수 원인은 설정 계약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것만 설명합니다. 건저당에서 여러분 채권 최고액 적고 채무자 오창영이 적고 건저당권자가 상호 신용금고입니다. 그 안양시 동안구 그 호계동에 있는 상호 신용금고에 오창영이가 건저당을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건저당은 뭐 여러분도 집 사고 할 때 이 저당 잡아 보셨죠? 지상권이 설정됐는데요. 목적은 연화조, 건물 연화조가 기와입니다. 기와. 요즘은 뭐 아주 한옥 건물 아니면 연화조로 짓는 건 잘 없죠. 근데 연화조의 기와 구조의 건물 소유, 토지 전부고 범위는 존속기간 2007년 12월 5일부터 그죠? 30년 했고 건저당권자가 아니고 이건 지우세요. 건저당 그걸 지우시고 지상권자 잘못됐습니다. 오자가 났는데 건저당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 여러분 상호 신용금고입니다. 그죠?
설명만 들으세요. 본 책에도 아마 이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러면 여러분 상호 신용금고가 건저당을 잡고 또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원인 안에 보세요. 둘 다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잡았잖아요. 둘 다. 그 다음에 접수는요. 접수는 달라요. 건저당이 99,456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99,450 다음 번호로 들어갔죠. 자, 무슨 뜻이냐. 민법입니다. 보세요. 은행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은행이 지금 이 오창영이 땅에 설명만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은행이 이 오창영이 땅에 건저당을 잡았잖아요. 그죠? 은행이 상호신용금고가. 근데 이 땅이 여러분 나대지예요. 나대지. 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고 이걸 법이 이런 거다는 걸 오늘 설명합니다. 건저당 잡을 때 여러분 이게 나대지예요. 나대지라는 건 뭐예요? 건물이 없다. 학교에서 안 했나요? 오늘? 이번 주에? 나지. 나대지 안 했어요? 그럼 뭐 했나 이번 주에? 임충건 왔다 갔잖아. 예? 다음 달에 한대요? 예? 11월 달에 뭐 한대요 그러면? 충축은 오나? 건물이 있는 건 건부지. 건물이 없는 건 나대지. 그러면 보세요. 건물이 있으면 땅만 저당 안 잡아줍니다. 여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은 우리 법이 여러분 토지 건물은 철저하게 별개입니다. 근데 주인이 같든 다르든 땅에 건물이 있으면 땅만 저당 잡아달라면 은행이나 금고가 잡아줘야 안 잡아줘요? 안 잡아줍니다. 건물만 잡아달라면 안 잡아줍니다. 같이 잡아야 됩니다. 같이 잡아야 돈을 빌려줘요. 근데 토지에 건물이 없는데 민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1차 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땅에 건물이 없는 땅에 건저당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죠. 건저당 잡고 나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 건물에는 건저당의 효력이 법이 이렇습니다. 건저당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물으면 미쳐요, 안 미쳐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란 게 안 미쳐요. 단 민법에는 토지의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을 지었으면요, 땅 주인이 이 건물에는 건저당 효력이 미치질 않는데 경매는 땅하고 건물을 경매는 붙일 수 있도록 해줘요. 같이. 같이 경매 안 붙이면요, 땅만 경매 붙이면 낙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땅만 낙찰 안 받아가요. 누가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안 돼요. 근데 건물도 경매는 붙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걸 일괄 경매라 그래요. 일괄 경매는 할 수 있으나 건물의 경락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거 경매 붙으면요, 땅하고 건물이 경락 대금이 나눠져요. 땅 얼마, 건물 얼마. 그러면 이 땅 경락 대금에서는 건저당권자가 금고가 우선 변제 받아가지만 건물의 경락 대금에서는 뭐는 못 받는다.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그러면 채권 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땅값이, 땅에 건물이 지어져 버리면 땅값이 적어지고 건물값이 큰처럼 보세요. 저거 여러분 저거 미러치가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땅값은 낮게 책정하고 건물값을 높게 책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경매할 때, 경락 받을 때. 그래서 채권 회수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이걸 땅 주인이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요. 제3자가 지었잖아요. 제3자라는 거는 이 땅에 저당 잡았는데 저당 후에 지상권자가 들어와서 이 땅에 지상권자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버렸죠. 그럼 제3자 겁니다. 이거는 땅 주인 거 아니에요. 이게 민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법이 잘못된 겁니다.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아까는 땅 주인이 지었으면 경매 들어가는데 제3자가 지으면 경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누구 거니까? 제3자 거니까. 이게 법이에요. 앞으로 배워야 될 법이라고, 여러분이. 알겠죠? 민법 시간에 이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 땅 주인이 지어가지고요. 땅 주인이 지었는데 경매하기 전에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경매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입니다. 그럼 빨리 지어서 팔아버려요. 경매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죠? 반대로 제3자가 지었는데 땅 주인이 이걸 샀어요. 그럼 경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그건 들어가요. 그게 판례예요. 알겠죠? 예, 그게 민법이에요. 이 민법 이걸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저 원장 아들이 가르쳐요. 지가 하다가 원장 지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들이 해요. 뒤에서로 부자가네. 학원이 지 거잖아요. 제 학원 할 때는 제가 수도권에서 학원 크게 하다가 크게 문 닫은지 아시죠? 웃지 마세요. 그때는 제 학원이니까 제가 민법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민법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등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민법의 연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민법 강의 오해하지 마세요. 민법 강의하는 게 아니고 등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 주인이 지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든 경매 들어가기 전에 경매 들어갈 시점을 기준으로 이게 제3자 거면 일괄 경매 못합니다. 경매 못한다면 땅만 경매 붙여야죠. 집이 있는데 땅만 경매 붙이면 경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찰이 안 되겠죠, 잘.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지 집이 있는 땅을 경매 붙으면요, 이 사람이 이걸 경매 받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낙찰가를 높여요, 떨어뜨려요? 유찰시킵니다. 유찰. 한번 유찰시킬 때마다 몇 프로 떨어집니다. 20%씩. 처음에 10억에 경매 붙었죠? 한번 유찰시켜버리면 8억이에요, 다음에는. 알겠죠? 예. 그게 법이에요. 경매할 때. 그래서 은행들은, 일반인도 합니다. 은행들은 이 땅에, 건물이 없는 땅에, 보세요, 이제 결론은 건물이 없는 땅에, 나대지에 건전항 들어갈 때는 저기다가 땅 주인한테 저기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못 짓게 해야 돼요? 못 짓게 해야 되잖아요. 집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검고가, 은행이. 은행 직원이요, 대출과에 있는 은행 직원이요, 대출과에, 은행 가면 대출 있죠. 우리 그 창구 있고, 은행 입출금 창구 있고, 여기 대출과 있죠. 은행 대북에 대출계 직원이 나대지에 저당 잡으면서 검고 직원이 지상권 설정 안 하면요, 모가지예요. 알겠죠? 이거 모가지예요. 알죠? 우리처럼 가르칩니다. 은행 직원들도 수시로 교육시킵니다. 모아놓고. 이거 안 하면 니 나가야 된다, 오늘 은행을.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을. 그러면 역으로 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 지상권 배울 때 보세요. 민법에서 지상권 배울 때 타인의 토지에, 우리도 합니다. 지상권 등기. 우리는 이거 하죠. 지상권은 민법에서 배우고, 여러분, 우리는 지상권 등기 어떻게 하는지, 저당권 등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안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나무를 심으려고 설정되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 그럼 여기 건물을 지으려고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 지으려고 설정하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이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게 법인데, 여기 지상권은
건물을 지으려고 금고가 은행이 건물을 지으려고 지상권 들어갔어요. 건저당 설정하면서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 들어갔어요. 못 짓게 하려고 들어갔죠. 지상권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피해가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밖에 나가면 잘 피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중개도 해봤고 강의도 하고 중개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지상권 중개 해본 적이 있는가? 지상권 중개하는 거 본 적도 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남의 땅 빌릴 때 아주 여러 번 합니다. 남의 땅 빌릴 때 집 지으려고 뭐 하려고 남의 땅 빌릴 때 지상권 해요? 임대차예요? 임대차입니다. 나가면 지상권이라는 거 없어요. 겨우 써먹는 게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은행들이 금고가 나대지에 건저당 설정하면서 지상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혹시 이 지문이 뜨거든 이건 묻습니다. 만약에 1번 건저당권자한테 채무자 오청영이가 소유자죠? 그 앞에 소유자잖아요. 갑구에 2번에 소유자 오청영이가 이 금고에 돈을 다 갚아 건저당권이 말소되면 건저당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뭐도 소멸합니다.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등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등기. 요걸 소개하려고 여기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둔 겁니다. 실무에 가도 여러분 가끔 있습니다. 여기 들을 때는 아는데 이제 또 실무에 가면 다 잊어먹고 하니까 가끔 알면서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 와요. 저한테도 이런 전화들, 이런 문자 많이 받습니다. 은행이, 여러분, 선생님, 은행이 건저당 설정했는데 왜 또 지상권을 설정했죠? 그 말 물어요. 가르쳐 줬잖아. 언제 배웠는데 지금 압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겁니다. 집을 못 짓게, 여기다가 집을 못 짓게 하려고 금고가 30년짜리 지상권 설정한 거예요. 이게 등기입니다. 자, 162페이지입니다. 요게 이제 아파트 등기부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앞에 일반 등기부보다 아파트 등기부를 주로 낸다고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고요. 표제부가 여러분 2개입니다. 거기 2개 표제부를 소개하고 있고요. 요거는 표제부 2개 있죠, 그죠? 갑구 월구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갑구 월구가 따라와야 되는데 갑구 월구는 생략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생략된 겁니다. 생략됐고. 여러분, 구분 건물, 이게 보세요. 타이틀이. 앞에 게 한동 건물 표제부고, 그 다음 게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다 압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에.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이 그림 수없이 그립니다. 지겹도록 볼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파트가 뭔지는. 아파트와 같은 이런 건물은 한동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분 소유한다 그래서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한동 건물이 있고요. 뭐 101동, 102동. 이 안에 이제 몇 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있죠? 한동 건물 표제부에 보면 위에는 요 위아래로 나눠졌어요. 위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는데 표시번호 적고 접수 나오고 접수 연월일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인데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의 100번지 지번입니다. 이게 지번에 아파트. 근데 아파트 앞에 여러분 무슨 아파트라는 명칭이 빠졌어요. 아파트 앞에 아파트마다 이름 다 있죠, 여러분. 무슨 아파트. 그게 빠졌어요, 여기는. 그 뭐 현대 아파트면 현대 아파트 이게 섭니다. 701동이네요. 그죠? 그럼 이게
701동의 표제부예요. 701동의 표제부예요. 그 밑에요. 실무에 가면 여러분 그 701동 밑에 도로명 주소가 적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에 가면 여러분 오히려 계약서 쓸 때는 아파트는 집원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로 쓰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미 바뀌었죠. 도로명 주소로. 근데 이제 그건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건물 내역에 세 가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의 슬라브,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 슬라브 지붕. 이런 지붕 있죠, 여러분. 평평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슬라브 지붕이에요. 근데 그게 구조고, 5층짜리 아파트, 5층 층수가 5층이고요. 면적이요. 똑같아도 1층부터 5층까지 적습니다. 면적 똑같은 면적을 적어요. 다.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여러분 부산 해운대 이번에 올해도 사건 터진 거 LCT라는 그 아파트가 85층입니다. 지금 초고층입니다. 이거는 해운대 앞바다에 그 바닷가에. 그럼 85층이면 여기 1층부터 몇 층까지 적어야 됩니다. 85층까지 다 적어야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예, 1부터 85까지. 그러니까 표제부가 여러 장이 막 출력하면 막 여러 장이 나와요. 여러 장이. 그래서 85층 다 적어야 됩니다. 일단 등기 원인 안에는 도면 편철장 할 때 이 도면을 냅니다. 아파트는 여러분. 이게 아파트 등기할 때 요건 701동이면 요 701동의 도면을 내면 그걸 5책 37면에 편철했다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아파트 도면입니다. 그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땅 있죠? 이거 보세요. 이런 그림. 땅 있죠? 아파트 땅. 이 땅이 표시됩니다. 이 아파트 땅입니다. 이 아파트 땅. 한 필지네요. 땅이 하나입니다. 두 필지면요, 여러분, 거기가. 두 필지면 1, 2. 두 필지 다 적고, 세 필지, 네 필지면 다 적습니다. 이건 한 필지입니다. 아까 봤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의 10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34,000제곱미터. 그 등기 원인 안에 이 날짜는 뭐 등기한 날짜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 등기부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지금 봤던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위에 칸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고 그 밑에 칸에는 아파트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땅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701동 안에 101호 있죠. 이거 지금 101호. 이걸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 집, 아파트 내 집을 뭐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몇 호 그거. 거기 위에 칸에는 전유 부분이 표시됩니다. 표시번호 접수 적고 건물 번호 1층 101호 적어져 있죠.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그 전유 부분 건물 구조가 158제곱미터입니다. 이 158제곱미터가 여러분 이 아파트의 무슨 면적이냐 하면 전용 면적입니다. 크죠, 상당히. 아파트는 구분 건물은 전용 면적이 있고 여러분 무슨 면적이 있다? 공용. 아시죠? 이건 전용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상당히 커요, 이거. 보통 여러분 30평대가 많은데요. 32평, 3평, 4평. 3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보통 85가 많아요. 84, 5가 많아요. 이게 30평. 이거는 대단히 큰 겁니다. 전용 면적이 저 정도면. 이거 2배죠, 이거. 이게 2배니까. 이게 한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56평이나 한 60평 돼,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과 무슨 면적이 있다? 공용. 내 집은 요거 우리 방처럼, 우리 교실처럼, 요 면적이 내 사는 집이 무슨 면적? 전용.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복도, 계단, 성강기, 이런 면적이 무슨 면적? 공용.
이건 여기 적어져 있는 거는 무슨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다. 그리고 그 우측에 등기 원인欄에 도면 편철장 5책 37면 이건 이제 101호 도면 아까 이건 101호 도면을 냅니다. 또 등기할 때 그걸 편철해 뒀다. 몇 책, 몇 면에 이 도면 나오면 여러분 그냥 아파트 등기할 때는 아파트 뭐를 낸다? 도면. 그 도면을 편철해 두었다. 자, 이거 설명하러 왔습니다. 대지권 표시. 대지권 설명하러 왔어요. 거기 대지권 종류 1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34,000분의 85. 원인欄에 2001년 5월 15일 날 요건 대지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날 취득하고 이제 등기한 겁니다. 자, 종류와 비율인데 여러분 보세요. 대지권이 뭐냐? 이거 설명하러 온 겁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이 사람 있죠? 여기 있죠, 이 사람. 이거 아파트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사는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하면 내가입니다. 오늘부터 1년간 이거 누구죠? 써놨잖아. 오늘 이거만 알고 가시면 돼. 이거 누구라고? 내다. 아파트 안 살아도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뭐 다 알죠. 내가입니다. 이게 내 아파트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땅에 내가 땅에 가지고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 여러분. 대지는 땅이죠. 대지 땅에 대지 뭐를 갖고 있다 내가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걸 여기다 등기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에 들어가고 입구부터 내 집에 가려면 아파트 들어가고 나가려면 땅을 걸어 다녀야 되죠. 그 땅을 걸어가는 이 권리가 대지권, 사용권 같은 말입니다. 알죠? 대지권, 대지사용권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는 대지권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대지권, 대지사용권 같은 말이에요. 종류 보십시오. 대지권 종류 1 써놓은 거 있죠. 1 써놓은 거는 1토지에 여러분 아까 아파트 땅이 그 앞에 위에 한동 건물 표지부 아래에 아파트 땅이 표시되어 있었죠. 몇 필지였어요? 한 필지잖아요. 한 필지였죠. 그걸 1이라고 쓰는 거예요. 1. 이 1이 여러분 보세요. 1이 1토지에 이 말입니다. 알겠죠? 1토지에 한 필지 그 토지에 뭐를 대지권으로 갖고 있다? 소유권을. 여러분 내가 우리 아파트 땅에 뭘 갖고 있죠? 내가 아파트 땅에 소유권을 갖고 있죠. 건물에 아파트 내 집도 갖고 있지만 땅도 내 소유입니다. 단 아파트 땅이 내 혼자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전체 소유자의 공유입니까? 공유죠? 공동 소유잖아요. 이 아파트 사는 전체 소유자의. 그 중에 내가 얼마의 비율을 갖고 있다? 34,000분의 85의 비율로 대지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대지권 표시란에. 이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다 알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대지권 비율이죠. 이 숫자 이 숫자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그죠?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내만 궁금하나? 궁금하네요? 궁금하면 500원. 자, 3,400분의 85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더 궁금해요. 그죠? 네. 근데 집합건물법, 민사특별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저기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가면 전용 면적 비율 있죠. 저기 저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요게 적어지는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럼 자 들어보세요. 다 앞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이거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필기해야 될 내용은 제가 해드립니다. 노트로. 에? 5월 달에 가면 내년 5월 달에 요약집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읽으시면 돼. 공교재 나오면요. 과목당 우리 공시세법이 좀 얇아요. 책이. 얇고 민법, 개론, 공법은 이거 2배 돼요. 2배 책이. 이거 두께가 2배 된다고 한 과목당. 6권 여러분 세법까지 6권 갖다 놓으면 이만큼 돼요. 책이 이만큼 된다고. 1월 달에 여러분 책 이만큼 받아가. 학교 초에 3월 달에 이만큼 받아갔죠, 집에? 이만큼 받아갔잖아요. 한 번에 다 주니까. 그럼 이만큼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 나이에 지금. 그죠? 요 책이 요 본교재면요. 내가 책, 1월 달에 책 나오면 말할게요. 이 책이 만약에 본교재면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요만큼 하면 된다, 그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요만큼 하면 된다, 그죠? 그럼 책을 요만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요만큼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냐고. 25,000원 맞추려고. 요만큼 쓰면 5,000원 돼버리니까. 그죠? 요만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필기는 딱, 여러분, 뭐, 중요한 것만 하시고, 다 요약집 만들어 드려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막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만 하고 계세요. 공부할 준비만. 땅 하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비율이 보세요. 85가 있고, 평수가 적은 큰 평수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분, 큰 평수, 작은 평수 있죠? 큰 거, 작은 거. 85하고 65가 있어요. 85가 있고 65가 있어요, 옆집은. 65가 85하고 65 차이는 무슨 면적의 차이다? 이게 크고 이게 작아요. 그죠? 전용 면적이. 이게 적게 갖고 이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죠? 이 크기의 차이입니다. 면적의, 전용 면적의.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근다고 85가 65한테 내 85인데 65야. 니 살살 댕기라. 내 85대. 이게 더 댕기고 이게 덜 댕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전용 면적의 차이.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요런 비율로 뭐를 갖고 있다. 대지권을.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죠?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대지권이 종류하고 비율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만 우선 오늘 아시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법에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실무에 가면 대지권이 뭐냐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지권이 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 등기 보면서, 그죠? 근데 이제 아파트 여러분 입구에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아파트 살거나 안 살거나 집에 가면 아파트 땅을 이렇게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 내가 누구다 이거 오늘 이것만 알고 하시면 돼. 이거 누구다 이게 내가 뭐 아파트 땅을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땅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땅에 무슨 권리가 있지? 무슨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철학자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그죠? 그죠? 아파트 땅이 내가 이 땅에 무슨 권리가 있지? 그래서 내가 왜 걸어가지? 그죠? 철학자 아니면 철학자도 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철학책 읽어보셨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제가 소크라테스한테 그랬어요. 죽었지만. 네 자신, 니나 알아라, 니나. 그죠? 내가 왜 아냐고, 그거를. 그죠? 그래서 참, 올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저 문 열고 올 때는, 처음에 올 때는 상태가 좋았어요.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데, 왜? 매일 하나씩 와가지고 뭘 이상한 거 가르치고 와요. 내일까지. 그죠? 이게 대지권입니다. 근데 이게 법에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있고 내가 대지권을 갖고 있고 이게 여기에 뭐가 돼 있다? 등기가.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내가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자,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다 할 겁니다. 아파트 101호가 전유 부분이라 그랬지, 아까 여러분 보세요. 전유 부분이 매매 등이 되면요, 보세요. 다 합니다. 아파트 사면, 내가 아파트 팔았다, 아파트 사면, 전유 부분을 사면, 뭐 따라온다? 대지권 당연히 따라오죠, 여러분. 이거 당연히 따라옵니다. 등기대 이게 나한테 옵니다, 이게 나한테 와요. 그러면 반대로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하여 각각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격하시겠네. 와, 이 어려운 걸 알아버렸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등기는요, 어렵다 해도 여러분, 등기가 어렵다 해도요, 외워서 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외워서 보는 문제는 전부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에, 어제 여러분 세법은 세율 있죠, 세율. 그건 외워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세율 나온 게 보십시오.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의 1,000분의 2, 상속도로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지역권 등기할 때 1,000분의 2, 임차권 등기할 때 1,000분의 2, 저당권 등기할 때 1,000분의 2, 세금 내는 거,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세법에는. 어제 왔다 갔죠? 신모 씨가 어제. 이거 묻는다, 세법에는. 1,000분의 2, 1,000분의 8. 외워야죠, 이거는. 이건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건 어제로 끝났어요. 오늘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은 이 대지권 등기 이거 설명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걸 등기를 먼저 하고요. 보십시오. 대지권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이 등기되고 13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대지권 등기되고 등기부에 대지권 뭐가 만들어집니다. 등록부가.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요, 제가 이번 초기 이론 강의할 때는 대지권 등록부 이거 할 때마다 등기부로 갔다 올 거예요. 방금 등기부로 갔다 왔잖아요. 162페이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오셔야 돼. 대지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요 등록 사항이 있죠. 넘겨보시면 서식이 있고요. 요것도 아까 서식은 이 서식 갖고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앞에 등록 사항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거기 그죠? 1, 2, 3, 4번은 나중에 공부라는 게 이런 겁니다. 1번에 토지, 소재, 지번 적고, 고유번호 적고, 소유자 적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을 적는데 이건 등기 기준입니다. 3, 4번 이거 둘 다 등기 기준이에요. 5, 6, 7, 8인데요. 5번은 소유권 지분. 요 소유권 지분은 여러분, 우리 말하는 아파트를 공유할 때고, 아파트 공유. 건물의 명칭이 아파트 명칭이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요게 101호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101호.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땅 지분입니다. 여기 설명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대지권 비율 하면, 이게 아까, 이거 보세요, 이거. 34,000분의 85 있죠, 이거. 이게 땅 뭐라고요? 지분. 내가 가진 땅 지분이에요. 땅 지분. 그리고 장번호 있죠, 8번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 장번호 나오면 끝에 1에 쓰세요. 1에 1. 1에 1 쓰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1에 1. 장번호는. 그러면 자, 이 중에 여러분, 방금 6, 7번을 보십시오. 6, 7번에 건물의 명칭이 아파트 명칭이고, 전유 부분이 내 사는 집 101호고, 저는 101호,
대지권 비율이 땅 뭐다? 지분. 이걸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중개하러 가시면, 중개를 하러 가시면 여기 있는 대지권, 아까 공유지 연명부하고 방금 했던 이 대지권 등록부, 이거는 중개할 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갖고 중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를 보고 대지권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는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 162페이지 봤던 아파트 등기부 있죠, 이거 아까. 아파트 등기부에 보면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이거는 중개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왜 방금 했던 이 등록 사항을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험 위주의 공부다 보니까, 시험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실무에 필요 없는 거는요,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개하러 가셨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시험 범위에서 빼줘야 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걸 또 냅니다, 시험은. 쓸데없는 것만 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빨리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시험에 나오니까. 자, 오늘 대체로 여기까지고 135페이지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 있죠. 요건 또 설명 좀 더 해야 되니까 요거 다음에 하고, 이번에 뭐 진도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11, 12는 진도 나가고 상세한 내용 설명보다는 전체 과목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거 있죠. 토지대장, 이거는 1년 동안 이런 갖고 다니셔야 되니까 책에 꼭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없으면 복사해서 얼마든지 드립니다. 나중에 또 복사해 드리고, 그죠? 하는데, 그러나 요거 갖고 다니시고 책에 꼭 끼워서, 다음 주에 거기 지금 오늘 이어서, 그죠? 나머지 남은 지적 공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 전체를 지적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